왜 한국전쟁은 70년이 계속 이어져 왔는가? 왜 우리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지 못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광순 의원님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냉전 체제의 문제인데요. 그 정전협정이 맺어질 때 정전협정 제4조에 쌍방 관계 정부들의 건의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됐죠.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휘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고 정전협정 그리고 3개월 후에 평화협정을 논의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북 양 당사자한테 이런 것들을 건의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제네바 협정이라는 게 1954년 7월 21일 날 인도 차이나에 관한 9개 회의, 9개국 회의, 이게 이제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사실은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걸로 논의가 됐던 걸로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회의에서 베트남, 남북 베트남이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차이나 전쟁이 종료가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 세 개의 국가가 공식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는 논의가 안 됐죠. 논의가 안 됐던 핵심은 미소 간의 냉전 체제의 입장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남쪽을 친미 정부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련도 북한을 친소 정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논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정전협정을 위반을 한 거죠. 그런 어떤 사조의 제안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반을 했는데 이건 냉전 체제의 결과이고 이건 미국하고 소련이 그냥 해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냉전 체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90년 이후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이때 중국하고 미국도 국교를 정상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남아있는 게 그거 하나예요. 미국과 북한의 정상화, 그 다음에 북한과 일본의 정상화. 뭐 대한민국은 중국과도 정상화했고 러시아와도 정상화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게 그거예요. 저는 한국전쟁을 끝내는 핵심 키는 미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해야죠. 종전선언을 한국전쟁이 이제 끝났다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게 키는 미국한테 있는 건데 미국은 당시에 정전협정도 이행을 안 했고 결국은 지금도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미국한테 계속 기대고 해달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70년이 됐고 정전협정 67년이 됐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한국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냉전이 해체되는 시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냉전이 해체되는 시점에서 한반도는 미국에게는 이 중심 변수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대 변수였었지. 그런 상황에서 네, 우리가 노태우 정부와 이제 남북 정부가 남북 네, 기본 합의서도 발표하고 네, 불가침 조약도 맺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화의 국면으로 쭉 진행되어져 갔었는데, 이후에 이제 김영삼 정부가 사실 이걸 다 올스톱 시켰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임기가 더 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전두환처럼 5년이 아니라 7년이었다면 어땠을까? 그, 그 김영삼 대통령 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김일성 사망 소식이 들리면서 북한에 조문단을 보내느냐 마느냐는 내부에 논쟁이 있었답니다. 김영삼 정부 어, 내에. 네, 네. 그때 어떤 기류가 있었냐면은 처음에는 보내기로 했답니다. 근데 강경 쪽에서 북한은 망한다. 지금 조문단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압박을 해야 된다. 소위 말하면은 90년대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김일성이 죽었기 때문에 곧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이 우위를 점한 거죠. 그래서 조문단 파견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의 김일성 아들인 김정일이 정권을 최고 지도자가 됐을 때 김영삼 정부랑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죠. 거기서부터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출발이 북한을 고립해서 멸망을 시켜서 통일을 한다. 흡수통일론이죠. 그 출발이 사실은 김일성 사망 때 조문단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그 논쟁에서 이 흡수통일론이 뿌리를 내리고 보수 쪽에서 시작이 됐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 큰 사건이 있었는데 참 안타깝죠. 그때 보냈으면은 아마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엄청나게 진전시킬 수 있는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었죠. 아무튼 참 안타까운 음,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냉전 해체되는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보수 정권인 노태우 정부가 남북 대화를 하고, 그때 남북 합의서도 그렇고, 여타의 모든 것들이 지금의 어떤 이 남북 합의서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네, 실질적이다. 구체적이고.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교류도 됐었고, 대단히 적극적으로 네. 진행됐었는데,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로 사실은 큰 이슈, 냉전 해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남북 간의 평화적 관계로,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맺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대한민국 자체 내부의 정치의 문제로 인해서 이걸 기회를 놓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개혁이 워낙 컸으니까 소위 말해서 노태우 정부까지는 군사 독재 정부의 연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를 걷어내는 그래서 하나에도 해체시키고 금융실명제 그다음에 기타 등등 뭐 그다음에 전두환 5.18 건에 대해서 전두환하고 저기 네, 노태우 학살적 처벌까지. 구속시키고 예, 이런 어떤 초창기에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통일 대통령단을 꿈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조문단 사건으로 YS 기간 내는 남북이 이제 중단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다시 했던 거고, 이때 한국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걸 미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새로운 냉전 체제가 만들어지면은 저희들한테 그런 기회가 참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기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긴 그렇지만 또 다른 기회다. 왜냐하면 아직 미중 간은 냉전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 냉전이 고착화된 상황은 아닌 구조. 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내부 정치는 어찌됐든 대화를 하고 통일을 하려고 하고 남북 간의 평화적인 길을 외교적으로건 다양한 형태로 좀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구조. 그리고 이 정치정당도 오히려 이제 다수의 여당을 확보하면서 훨씬 더 힘을 받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도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 이런 구조여서 지금은 우리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제 2년 남았죠. 네, 앞으로 2년 그리고 차기 정부를 어떻게 세우느냐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우리가 잘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남북한이 잘 하고
그다음에 미국을 설득해내고 이게 이제 이 정부의 2년 동안의 과제이겠죠. 물론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다시 정상회담을 해야죠. 정상회담을 다시 하고 노태우태에 있던 기본 합의서 같은 걸 좀 만들고 그 합의서를 국회에서 비준을 하는 이런 어떤 과정이 2년 안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2년 안에 못한다면 차기 정부에서 이루어내는 이런 것들 정부가 해 나가야 되고 국민들도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남과 북 평화와 통일을 위한 원칙을 세운다. 이 원칙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의 근거에서 원칙을 세운다. 그리고 설계도를 한다. 설계도는 바탕은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외에 6.15와 14선언에서 발생했던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첨언해서 이 하나의 틀을 세운다. 그래서 역대 남북이 통일하기 위한 정부적인 모든 노력, 그 민간의 노력들을 다해서 하나의 제안서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좀 하면 어떨까? 이 보수 진영의 보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을 땡기려면 좀 그 정도의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190석의 힘만 믿고 밀어붙이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총선이 민주당하고 통합당하고 전체 득표수는 8%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랬을 때 국민들 내에서 한반도 평화는 정말 필요하다. 국민 내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협약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게 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게 국회에 제안을 해서 국회에서 남북한이 함께 해야 될 7.4 공동성명부터 쭉 현재까지 좋은 것 플러스 새로운 것들을 국민운동 차원에서 만들고 그걸 국회에서 만들고 이걸 정부에다 제안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수정해서 합의를 해오면은 그걸 국회에서 비준하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어떤 남북관계 평화체제로 들어가는 거죠. 북미 간 평화체제가 아니더라도 남북 간의 평화협정을 맺고 서로 자유왕래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평화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반대도 있을 수도 있고 설득 과정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 여기까지 왔습니다. 70년을 채웠습니다.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에 한 번 더 토론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토론을 해보면서 느꼈었던 부분들,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토론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전쟁이라는 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 통일의병이 의병을 만든 것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었고 시기가 지금 한국전쟁 70년 되는데 이제 정말 끝내야 된다. 이런 어떤 의지들 모아서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뜻을 세우고 다시 실천하고 다시 움직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승모병님 말씀하시죠. 70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전국이 정말 평화 운동이, 평화협정 체결이 한반도에 어느 때보다 필요한, 방심하면 정말 전쟁 날 가능성이 있는 객관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돼 있는 터라, 정말 이렇게 절실하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예. 전쟁은 어떻게든 끝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불씨는 단 한 톨의 불씨도 우리가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 휴전이라고 하는 휴전협정이 사실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온 것은 맞지만 휴전협정은 한반도가 전쟁이 할 수 있는 불씨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불씨를 완전히 해소하고
한반도가 완전한 평화의 형태, 평화의 체제가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 좀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고,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깨어있고 정치권의 다양한 형태로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 불씨를 해소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안전한 평화로 가져가기 위한 중요한 기회이다. 그래서 평화가 구축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함께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